해야 할 목들을 하나둘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나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싶습니다. 노년기야말로 인생의 본 무대입니다. 시간을 들여 얻은 삶의 감각은 그만큼의 두께와 깊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어쩌면 인생의 처음과 끝에만 허락된 유일하고 자유로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인생의 속도는 어떤가요? 열차로 비유하자면 숨가쁘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KTX인가요? 아니면 역마다 쉬어가며 창밖 풍경을 눈에 담는 느긋한 완행열차인가요? 오늘 함께할 책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의 저자는 스스로를 느려터진 완행열차라고 부릅니다. 소설가의 꿈을 가슴에만 품고 살다 50대야 펜을 들었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등단해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거머쥐며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축제의 주인공이 된 작가. 70대인 지금도 즐겁게 소설을 쓰고 있는 와카타케 치사코입니다. 사랑하던 남편을 잃고 인생이 무너졌던 50대. 그녀는 그 지독한 상실의 끝에서 쓰지 않고는 죽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슬픔이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후반전에서 화려한 결실로 피어난 것이죠. 이 책은 그녀의 첫 에세이집으로 조금 느려도 자기 속도대로 가는 삶은 의외로 행복하고 희망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고백합니다. 노후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다는 사실에 놀랐다고요. 하지만 어찌된 건지 앞으로 살아갈 노후가 너무 기대되고 언젠가 끝이 있는 유한한 삶이 궁극의 안전망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나이듦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불안이나 쇠퇴가 아니라 자유와 해방으로 읽히더라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삶의 속도가 너무 버겁다고 느끼는 분들, 그리고 아직 마음속에 못다 이룬 꿈을 품고 계신 모든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스로를 제멋대로 할망구라고 부르는 와카타케 치사코의 유쾌하고도 묵직한 응원의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을 가꿔라. 우치다테 마키코의 소설 오시아나 내 멋대로의 산다에 쓴 해설. 오시아나 씨 멋집니다. 이런 할머니 참 좋습니다. 아니, 같은 여자로서 마구 반했습니다. 이 소설은 첫머리부터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나를 후려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제일. 젊음을 갈고 닦아야지. 늙고 나서 다듬으면 뭐하겠어 라고 합니다. 속이 중요하다는 사람일수록 속이 비어있어 라고도 합니다. 하나하나 지당한 말씀. 나는 정말로 대충 살기 일수입니다. 다시 시집갈 것도 아니니 편한 게 제일. 고무줄 바지에 불룩 나온 배가 드러나지 않도록 헐렁한 윗도리를 입죠. 애초에 옷에 어디를 뭐라 부르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조끼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겁니다. 슈퍼에서 산 싸구려 모자를 눌러 쓰고 배낭을 메고 외출합니다. 그마저도 코로나 이후에는 줄었고 설상가상 마스크 생활 덕분에 피부 손질도 화장도 게을리해 기미와 주름, 주근깨로 뒤덮인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다 말고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누로 아침 세수를 한 게 며칠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피부 화장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한심한 차림도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옷장을 마구 뒤져 꽃무늬 블라우스에 재색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옷 확실히 차려입으니 등이 저절로 펴지고 의욕도 생깁니다. 그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정말로 늦었지만 여자의 매력을 가꾸겠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다지며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 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참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목소리를 내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튀지 마라, 나서지 마라, 조심해라, 얌전해라 같은 말이 어째서 이렇게 뼛속 깊이 새겨진 걸까요? 자기 욕망을 마치 악한 것처럼 여기고 철저히 무시한 채 다수에 따르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분위기 좀 읽으라니. 나는 일본인 특유의 심성이라는 말은 입이 찢어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물며 미풍양속 운운하는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 하지만 권력을 갖고 다스리려는 사람들은 다루기 쉬워 좋겠지요.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요. 나는 두렵습니다. 언젠가 아기를 품은 누군가가 이 순한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이끌려 할 때 그들을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봐서요. 요즘은 세상 전체가 어둡고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이런 시대에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어쩐지 불리하달까 짐작 취급을 받는 듯해 씁쓸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낀 탓인지 자식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 50대나 60대에 이른 폐점을 하듯 주변 정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 의기소침해져서 뒤로 물러서는 듯한 느낌입니다. 나이 든다는 게 그렇게 초라하고 씁쓸한 일일까요? 늙는 것도 성장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력이 예전만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100m 달리기를 할 것도 아닌데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체력이라면 젊을 때와 비교해도 그리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경험이라는 실험 결과에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는 것이 잔뜩 있습니다. 깊은 의미의 지력도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체력도 지력도 아직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기력뿐. 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기력, 즉 의욕을 갉아먹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늙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정서가 아직도 깊숙이 배어있죠. 나이 들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기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나이 들어보니 어제의 나와 별로 다르지 않잖아 하고 느끼는데도 나이를 먹으면 어때야 한다는 생각이 이내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하나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심금을 울리죠. 정신 차려, 자신을 갖고. 당당하게 걸어, 자신을 방치하다니 말도 안 돼. 자신을 소중히 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 씨의 말은 자칫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야말로 자신을 믿고 따르라 말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의 태도 나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하나 씨가 모범생처럼 올곧은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며느리에게 콕콕 쏘아붙이기도 하지요. 그런 인간적인 면이 미치도록 매력적입니다. 소설 속 인물이든 현실의 사람이든 평소에 나에게 힘내라며 채찍을 가해주는 사람은 소중하고 귀한 친구입니다. 옷이 하나 씨를 알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흘러가듯
늙어갈 수 없다. 사람들이 사상 최고령 문해상 수상자라며 추켜 세우니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었다. 요즘 세상은 무슨 일이든 효율이 우선이고 빠르고 짧은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그럼에도 최고라는 말이 붙으면 사람들은 묘하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물론 그런 관심도 잠깐일 뿐 금세 잊힌다. 들뜨지 말자고 스스로 다독이며 스모 선수가 씨름판에 오르기 전 두 뺨을 탁탁 치듯 나도 내 뺨을 두드려 본다.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이 정년을 맞아 비로소 느긋하게 살아볼까 하는 나이에 63세 이르러 겨우 프로 작가의 문턱에 섰나. 여기에 담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 인생에도 사계가 있다. 청춘은 이제 안개 너머로 멀어져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화의 시절은 뚜렷하게 기억난다. 남편과 어린아이를 위해 매일과 같이 온 힘을 다해 살아가던 때였다. 백추의 시절에는 아이가 독립하면 남편과 둘이 여유롭게 가을 햇살을 즐기리라 여겼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지금 내가 선 이곳은 인생의 현동이다. 이제는 홀로 살아가야 한다. 나는 어떻게 될까? 노후에 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시절에는 늙음이란 인생 끝자락에 붙은 아주 조금의 덤 같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여성인 엄마의 인생을 더듬어 본 적이 있다. 언제 결혼했고, 언제 아이가 태어났고, 언제 아이가 성인이 됐고, 결혼은, 부모 뒷바라지는, 손자의 탄생은, 이렇게 연표로 정리해보니 엄마의 삶에서 굵직한 사건들은 거의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뒤로는 평온했다. 달리 말하면 한가했다. 노후란 의외로 길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나 인생 100세 시대라 한다. 노년의 시간은 이제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그저 흘러가든 늙어갈 수만은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지 않으면 곧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노인의 상황은 썩 좋지 않다.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늙는 것을 문제처럼 취급한다. 몸소 그런 분위기를 느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고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오래 사는 것이 미안해지고 혹시라도 치매가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시달린다. 늙는다는 것이 초라하고 재미없어 보여도 괜찮은 걸까? 특히 젊은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괜찮을까?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없을 텐데. 나는 어찌 된 건지 앞으로 살아갈 노후가 너무 기대된다. 남편을 잃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죽음이 불안하지 않고 궁극의 안전망처럼 느껴진다. 어떤 아픔도 슬픔도 결국 그곳에서 모두 거두어지기 때문이다. 영원히 이어지는 슬픔은 없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모험해도 좋다. 적극적으로 살아도 좋다. 이제 나는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느라 참아온 모든 제약에서 벗어났다. 노후의 시간은 어쩌면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처음과 끝에만 허락된 자유로운 시간일지 모른다. 기꺼이 즐겨도 되고 때로는 괴로워해도 된다.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감정을 단 한 번이라도 맛보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오히려 두려운 것은 특별한 일 하나 없이 그저 우두커니 살아가는 것이다. 절대적인 마음의 안정을 느끼며 노후를 바라본다면 그 시간은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는 기간 한정의 풍요처럼 느껴진다.
조금은 멋을 부린 말 같지만 북치고 나팔 불며 말하고 싶다. 노년기야말로 인생의 본무대라고. 젊은 시절의 크고 작은 일들은 돌이켜보면 일종의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노년에 이르러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해석해보니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답 같은 것이 조금씩 떠오른다. 그렇다고 그 과정이 언제나 즐겁기만 한 건 아니다. 나이가 든 뒤에야 간신히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 날의 기쁨과 슬픔은 지금 생각하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의 부족함과 그때의 기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은 결국 인생이 지닌 색깔 같은 것이다. 그 바탕에 흐르는 강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이제는 그걸 알고 싶을 뿐이다. 해야 할 목들을 하나둘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었고 이제야 정말 나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싶다. 타고난 얼굴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나름의 먹과 맛이 배어날 수 있다. 나도 그런 얼굴을 향해 가고 싶다. 나이 든 나를 격려하는 말 한두 마디쯤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조차 노후의 문턱에 서서 기웃거리며 내뱉는 말일 수도 있다. 너무 아니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진짜 노인의 삶이란 실제로 그 나이에 이르러 살아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늙어가면서도 소설을 계속 쓰고 싶다. 쓸 수밖에 없는 절실함 속에서 스스로 다독이고 때로는 꾸짖으며 노년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응원과 같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 속에서 나 자신의 늙음이 지닌 의미도 찾고 싶다. 도중에 쓰러지더라도 그건 그때의 일이다. 롤러코스터 인생. 연말에 심한 요통이 찾아왔다. 누굴 업은 것도 아닌데 그 무게에 울면서 세 걸음을 걷지 못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한 눈을 하고도 내 마음만은 밝았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그의 내게는 뜻밖의 행운과 우연한 복이 한 덩어리가 되어 몰려들었다. 5월 35을 훌쩍 넘긴 아들이 드디어 결혼했다. 6월 오랫동안 염원하던 첫 유럽 여행.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한 프라하와 부다페스트 여행은 더없이 즐거웠다. 야호타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름도 지나지 않아 내가 쓴 소설이 문해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와, 무려 60년 동안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던 내가 하며 놀라는 사이 문해상 수상. 게다가 오는 봄에는 첫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날아들더니 글쎄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뽑혔단다. 내가. 이게 무슨 일이람? 신이시여. 절에 공양도 넉넉히 하지 못하고 날선 말도 서슴없이 내뱉던 내가 지금 와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다니요. 마치 롤러코스터의 상승 기류에 몸을 실은 듯한 한 해였다. 그러나 잠깐만, 그렇다면 하강 곡선도 있겠지? 어쩌지 이 눈부신 상승 노선에 걸맞은 하강 노선. 무서워. 인생이 좋은 일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뼛속까지 아는 바. 그래서 스스로 달래며 말했다. 그래, 요통, 우후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쯤이야 가스백이지. 그렇게 애써 너스레를 떨며 여유를 부렸다. 하지만 방심했다. 날이 갈수록 허리의 통증은 더 심해져서 연말 대청소도 내내 미루던 창호지 바르기도 창문 닫기도 도저히 할 지경이 아니었다.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고 병원에 가려 해도 연말연시. 그저 천장만 노려보고 있을 뿐인 연말연시. 아쿠타가와상 후보가 된 연말연시.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안해졌다.
계속 이대로인 건 아닐까? 이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겉모습은 볼품없을지 몰라도 그동안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통증 같은 건 평생 거의 모르고 살아왔다. 나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다. 내 고향에서는 아이들에게 밥 많이 먹고 많이 커야 한대 하고 말했다. 그 말을 순수히 들은 나는 진짜 많이 먹으며 자랐다. 그래서 결과가 이 모양. 게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나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외모는 거의 포기하고 살았다.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습관이 굳어졌고 위는 그런 내 욕심을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하지만 뒤에서는 허리와 관절들이 울고 있었겠지?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진짜 문제는 슬금슬금 다가오는 노화라는 것을. 멋들어지게 노년소설을 쓰겠다고 떠벌리며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같은 글을 썼지만 그때만 해도 노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네, 모모코 씨. 그렇게 다리를 아끼라고 했는데 장거리를 걷게 하다니.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주인공인 모모코 씨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다. 모모코 씨만 아프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나도 이를 악물고 함께 걷기로 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딱지가 떨어지듯 조금씩 나아져서 지금은 회복률이 70%쯤 된다.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움직이는 편이 몸에 좋은 것 같다. 이제야 폭음폭식이 옳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나는 지금 내 몸과 지내는 방법을 고쳐야만 하는 때에 접어들었다. 내 팔다리와 입, 허리, 그리고 몸속 모든 장기와 함께 노화를 대비해야 한다. 서로 사이좋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논하며 지내야 한다. 그래서 5년, 10년, 15년, 아니 잘만 하면 20년까지도 거뜬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최대 고민이었던 요통에 한 줄기 빛,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한 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뭐랄까 마음이 완전히 개운해지진 않았다. 나라는 여자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거듭하다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문제는 이것이었다. 이거라니까, 이거, 에세이. 나는 지금까지 달팽이처럼, 아니 달팽이에게 미안할 만큼 느리고 태평스럽게 소설을 써왔다. 60여 년 동안 단 한 편뿐. 그런데 이렇게 의뢰를 받고 마감일까지 정해진 매수의 글을 보내야 하니 우후 나도 프로가 됐구나. 그것도 문해지에서 의뢰가 오다니 하고 기쁜 한편 의외로 압박이 크다. 이를테면 나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아도 빚 없이 살아온 나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자랑해왔다. 그런데 원고 마감이라는 빚이 어깨를 짓눌러 옴짝달싹 할 수 없어졌다. 계속 쫓기는 듯한 이 기분. 내 요통의 원인과 빌미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노려보고 있다. 나의 앞날은 말하자면 이제 막 계약에서 풀려난 나이 든 기생이 다시 빚을 지고 겨우 다 갚았다고 안도하는 순간 또 새로운 빚이 생겨나는 그 무한 반복의 삶. 그것이 어쩌면 내가 두려워하는 하강 기류의 실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린다. 각오는 되어 있나? 괜찮은가? 나여. 잠시 침묵 끝에 그래도 좋다, 해보고 싶다 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린다. 과연 어디까지 갈까? 사실 글을 쓰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었다. 작가, 줄곧 동경하지 않았던가? 그 기회가 뜻밖에도 이 나이에 찾아왔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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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이 기회를 놓치는 건 바보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추리. 그렇게 마음을 굳혔다. 결심하고 나니 허기가 밀려왔다.
왠지 입이 심심하네. 찬장에 있는 찹쌀떡이라도 먹자. 슬픔 속의 결실. 사람에게는 그때를 빼고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내게는 남편의 죽음이 그러했다. 슬펐다. 절망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내 안에서 기쁨도 발견했다. 슬픔은 단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결실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쓰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부터 절대 버릴 수 없었던 소설가의 꿈. 비로소 무르익었다. 이제는 그저 써내기만 하면 되었다. 내가 향하는 길 끝에는 늙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홀로 살아가며 고독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노년의 여인을 그렸다. 작품을 완성했을 때 눈물 너머로 치사코 해냈구나 하고 웃는 남편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내 속도대로 간다. 딸이 시집간 뒤로 혼자 산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다. 혼자 사는 건 단조로운 일상이다. 지겹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가끔은 그렇다. 24시간을 온전히 내 맘대로 보낼 수 있는 자유로움이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문득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진다. 요즘엔 유난히 친절한 온숙이며 전기밥솥이 완료되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하는 목소리로 나를 맞아준다.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오케이, 알았다니까 좀만 기다려 하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면 목소리에 힘이 있네. 나도 아직 괜찮네 싶어서 그럼 오늘은 걸레질이라도 해볼까? 냉장고 정리를 할까?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의자에 앉아 있다. 앉아서 뭘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다. 어릴 때 5살 위 언니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넌 세탁기 돌아가는 걸 보면서 반나절은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아이야. 그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전곡을 찔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참 절묘한 말이어서일까? 나는 정말이지 한없이 멍하니 있는 걸 좋아했다. 결과적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어른으로 자랐다. 게으르다 할까?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실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인간 말이다. 언젠가 물가에 몸집이 크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새가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새가 이상하리만큼 친근하게 느껴졌는데 내가 나를 인간계의 넓적부리 황새라고 생각하고 살아와서인 것 같다. 넓적부리 황새에게 실례이려나? 인생의 대부분을 멍하니 보냈지만 이것도 타고난 성격이다. 탓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 아니, 나는 애초에 잘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내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래서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나는 이미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 세상은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권하지만 내 생활은 그와 정반대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며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다. 부끄럽지만 그게 내 생활 방식이다. 제멋대로 사는 할망구. 앞으로 남은 내 미래가 손가락으로 셀 만큼일지 아니면 발가락까지 세어야 할지 괜히 셈을 해보곤 한다. 어느 쪽이든 남은 인생을 기분 좋게 보내고 싶다. 내 인생 결과적으로 마음껏 멍하니 살아왔다. 멍하니 살다 보면 가끔은 펑 하고 터지는 순간도 있다. 극히 드물지만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조금 더 분발해 보자고 인간 넓적부리 황새는 생각한다.
나는 의외로 행복한 사람. 소설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무척 좋아합니다. 사실 이만큼 재미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실직 내지 않고 오래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흥미를 느껴도 작심삼일, 의지가 약해 금세 자기 혐오에 빠지곤 하는 나인데 글을 쓰다 보면 크고 작은 발견이 즐겁습니다. 글이 막히면 어쩌지 싶은 마음에 손을 멈추고 생각을 거듭합니다. 해결책을 찾았을 때의 그 아싸 하는 성취감. 정말 그만둘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하면서 계속 먹게 되는 과자 같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느려 터진 완행 열차입니다. 빠르게 잘 달리지 못하죠. 느릿하고 느긋하게. 때로는 차창밖 풍경을 즐기면서 왔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이곳에 도착해 있더군요. 나는 의외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 읽어드렸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서 혹은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시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그만큼의 깊이와 두께를 선물해 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봄 무대가 언제나 눈부시게 빛나길 응원합니다.